경기장이 텅 빈 밤 공기 속에서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은 함성이 아니라 불안한 숨소리일 때가 있습니다. 붉은 유니폼이 줄지어 서 있어도 누군가의 그림자가 빠진 자리만 유독 더 크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가 마주한 질문도 바로 그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손흥민이 없는 한국 축구는 2026년 북중미 세계 무대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이 질문을 단순한 공백 정도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깊고 차갑습니다. 한 선수의 부재는 득점 한두 개가 아니라 팀 전체의 호흡과 눈빛과 두려움의 방향까지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오랫동안 한국 축구의 해결사였고 동시에 가장 확실한 탈출구였습니다. 경기가 막힐 때마다 공은 결국 그에게 향했고 관중의 시선도 마지막에는 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없는 대표팀을 말하는 일은 스타 한 명이 빠진 명단을 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가 진짜 팀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한 사람의 기적을 기다리는지 묻는 일입니다. 더 냉정한 사실은 북중미 세계대회가 감상으로 버틸 수 있는 무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동거리는 길고 날씨는 낯설고 고도는 높고 상대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늘어나며 문턱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깊게 들어갈수록 한 단계가 더 가혹해졌습니다. 조별 단계를 넘는 일과 그 뒤에 살아남는 일은 완전히 다른 전쟁이 됩니다. 그 전쟁에서 한국이 의지해온 가장 익숙한 이름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 이름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팀은 손흥민 없이 치른 경기들에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성적표만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습니다. 그 균열은 강한 상대를 만나는 본선에서 갑자기 벽처럼 드러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빠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득점력이 아니라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공포입니다. 상대는 손흥민이 있는 것만으로도 수비 라인을 몇 걸음 더 낮추고 패스기를 더 신중하게 닫았습니다. 그 압박 완화의 효과를 우리는 너무 오래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의 차이가 중원에서 공을 돌릴 시간 한 박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면 이각인이 공을 받을 때 마주하는 시선도 더 많아지고 압박의 각도도 더 날카로워집니다. 황희찬이 전진할 통로도 좁아지고 측면 전개는 더 쉽게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없는 한국 축구는 한 명이 빠진 팀이 아니라 둘과 셋이 동시에 더 어려워지는 팀입니다. 특히 강한 상대는 한국이 마지막 순간 누구에게 공을 줄지 너무 쉽게 잊게 됩니다. 이것이 손흥민 의존이라는 말이 단순한 비난이 아닌 구조의 문제인 이유입니다. 세계 무대에서는 구조가 무너지면 투혼으로 버티는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손흥민이 없을 때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낸 경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 대부분은 한국이 선수층과 경기 주도권에서 우위를 가진 경기였습니다. 세계대회 본선은 전혀 다릅니다. 점유와 압박과 전환의 속도가 모두 한 단계 아니라 두 단계쯤 더 빨라집니다. 그 무대에서는 한 번의 터치가 늦으면 기회가 사라지고 한 번의 실수가 곧 실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손흥민 없는 한국 축구를 평가할 때는 친선 경기의 분위기가 아니라 본선의 밀도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더구나 손흥민이 설령 명단에 들어와도 과거와 같은 폭발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이는 누구에게나 오고 대표팀은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다리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축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손흥민의 완전한 부재만이 아니라 손흥민이 있어도 전성기만큼은 아니란 현실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면 북중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전술이 아니라 기대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누가 손흥민을 완벽히 대신하느냐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선수는 지금 한국 축구에 없습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손흥민이 하던 일을 여러 명이 어떻게 나눠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강인은 창조성을 가져가야 합니다. 황희찬은 폭발적인 침투와 몸싸움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재성은 연결과 압박과 빈 공간을 채우는 일을 더 많이 떠안아야 합니다. 오현규와 조규성 같은 최전방 자원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결정적 장면을 책임져야 합니다. 배준호와 양민혁 같은 젊은 자원은 한 경기의 흐름을 뒤집을 대담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역할이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대 교체는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실패의 책임을 견디며 경험을 쌓게 하는 긴 시간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안구상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이 진짜 준비가 되려면 반복과 검증과 냉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표팀은 그동안 중요한 경기에서 늘 가장 믿을 만한 선수를 먼저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위기에서 팀을 살렸지만 동시에 다음 주자를 늦게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없는 한국 축구의 진짜 시험은 그래서 전술판이 아니라 권력 이동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마지막 공을 차고, 누가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뛰고, 누가 침묵하는 탈의실을 흔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거민이 이제 더 중심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은 단지 재능을 칭찬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가 더 이상 미래형 약속이 아니라 현재형 책임을 그에게 넘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민재는 수비의 중심을 넘어서 경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황인범이 빠지거나 흔들릴 경우 중원이 얼마나 쉽게 균형을 잃는지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결국 손흥민 없는 한국 축구는 공격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 전체 연결의 문제로 번집니다. 본선에서 강팀을 상대로 버티려면 수비가 좋아야 하고 수비가 좋아지려면 공격이 쉬운 공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빠지면 공격은 더 자주 고립되고 고립은 곧 수비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간격을 줄이고 압박의 타이밍을 맞추는 기본입니다. 일본 언론과 해외 평가가 한국 축구를 볼 때 자주 지적하는 것도 바로 전술적 색채의 선명함입니다. 잘 될 때는 강하고 빠르지만 흔들릴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 팀인지 선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손흥민이 있으면 이 모호함이 그의 개인 능력으로 잠시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없으면 팀의 맨 얼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번 전망의 핵심은 손흥민의 공백보다 한국 축구의 정치가 무엇인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압박으로 버티는 팀인지, 점유로 끌고 가는 팀인지, 역습으로 승부하는 팀인지 아직 완전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선에서 무패로 본선에 올랐다는 사실은 분명 반가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무승부가 많았다는 사실은 결정력을 끝까지 증명하지 못한 장면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조별 예선의 안정감과 본선의 파괴력은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한국은 예선을 통과할 수준의 팀이지만 본선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준의 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 한국 축구의 현실적 위치는 세계 30위에서 40위권쯤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말은 비관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정확한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팀은 조용히 탈락하고 자신을 정확히 아는 팀은 한 경기 더 버팁니다. 손흥민 없는 한국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자동으로 잘 될 것이라 믿는 순간 더 위험해집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태도만이 기적이 필요 없는 팀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빠졌던 경기들에서 가장 돋보인 장면은 누군가가 손흥민처럼 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선수가 역할을 나눠 가지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균형을 맞췄을 때 팀은 더 매끄러웠습니다. 이각인이 더 자주 공을 만지고 황희찬이 과감하게 뒷공간을 찌르고 측면 수비가 늦지 않게 따라올 때 한국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문제는 그 완성도가 강호를 상대로도 유지되느냐입니다. 세계대회 본선에서는 좋은 15분보다 버티는 90분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가 한번 밀어붙일 때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손흥민은 이런 순간에 팀을 진정시키는 눈빛까지 가진 선수였습니다. 그가 없을 때는 누군가 골뿐 아니라 침착함까지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강인의 발끝만큼이나 김민재의 표정과 황인범의 첫 터치와 이재성의 뒷걸음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손흥민 없는 한국 축구의 현실적 목표는 솔직히 말해 우승이 아니라 조별 단계 통과입니다. 그 다음 한 경기는 상대와 대진과 체력과 운까지 모두 맞아야 열리는 문입니다. 원정 8강이라는 거대한 목표는 아름답지만 그것을 기본값처럼 말하는 순간 선수들에게는 짐이 됩니다. 오히려 조별 단계를 냉정하게 넘고 한 경기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팀을 만드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렇게만 가도 손흥민 없는 한국 축구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결국 2026년 북중미 세계 무대는 손흥민이 없는가를 묻는 대회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이제 누구의 것인가를 묻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 버티던 시대가 끝나고 여러 사람의 책임으로 나아가는 시대가 정말 시작되는지 그 잔인한 답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잃는 팀이 아니라 손흥민 이후를 준비하는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의 첫 번째 도전이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여는 일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경제 관련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